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피아노과에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 실습을 담당하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와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소개를 먼저 할 거고요. 다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문화예술교육사 교과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 실습 과목 소개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습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교육 자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교육사 국가 자격증이죠. 문화예술교육사가 뭘까요? 그래서 문화예술 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교육의 카테고리가 과거에는 나눴었는데 이 문화예술과 교육을 합친 이런 자격제도로서 예술가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교육가로서의 역량 및 자질을 갖춘 전문 인력을 의미하는 국가 자격제도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자격제도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 이에 따라서 자격이 부과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문화예술교육사가 기획, 진행, 분석, 평가만을 다루었다면 추가로 제정된 것은 교수 부분까지 합쳐서서 예술가이면서 교육자인 문화예술교육사가 이 두 분야를 맡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2013년서부터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을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교육사들이 현장에 파견돼서 각 공공기관마다 그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사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어느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학교와 문화 기반 시설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로 먼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서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 영역 및 민간 영역에서 활동 또한 굉장히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많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의 등급.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사는 자격증은 어떤 몇 급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1급, 2급 두 가지 자격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직 1급 자격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발부하는 문체부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아직 진흥원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급 자격증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나 주민센터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기관 등의 교육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민간 영역 현장 강사 및 기초적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급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예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 애니, 디자인 이렇게 10가지 자격 분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대학에서는 음악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2급 문화예술 교육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저희 대학에서는 사이버대학에서 최초로 그래서 5가지 문화예술교육사 의무 교육 과목을 취득한 최초의 사이버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조금 용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재학 중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졸업 이후에 여러분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시스템을 통해서 자격증을 신청하면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 관련 전공으로는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이렇게 3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를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4학년 동까지 다니면서 2급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총 5가지 교과목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수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직은 1급이 우리가 발부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2급 자격증에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2급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음악 분야의 취득 대상을 주로 하고요. 10가지 아까 분야를 알려드렸죠. 그 중에서 음악 분야입니다. 그래서 본교,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전공자여야지 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필수 이수 학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공통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 개론과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교과목과 함께 음악 분야의 교과목을 세 과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 학습 방법,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교과목을 운영 중입니다. 총 5과목인데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이렇게 총 5과목을 이수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 공통인 2과목. 이것은 음악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문화예술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혹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비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비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현장 실습을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머지 3과목은 전문 영역 분야죠. 그래서 음악 교과목으로 음악 교육론, 교수학습 방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2016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이 모든 교과목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고요. 이래서 교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각 학점들은 총 3학점입니다. 이번에는 본교 개설 교육과정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본교 개설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서 얘기 드렸듯이 5과목 중에요. 우리가 1학기 때 취득할 수 있는 과목, 그 다음에 2학기 때 취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음악 교육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음악 분야의 교과목들이 있고요. 2학기 때는 조금 더 늘어나서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의한 실습,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개론, 음악교수 학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취득하셔서 총 5과목 15학점을 필수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씨로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 전에 들어야 될 선수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습 전에 이수를 해야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실습 교과목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본교에서 음악 분야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원할 경우는 반드시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를 주전공으로 하기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이해할 실습 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지원하기 원하는 예비 입학생서부터 특히 본교를 재학하는 학생들이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교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과목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습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목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이해할 실습 과목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매 2학기마다, 두 번째 학기마다 열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이해할 실습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본 과목은 앞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선수 과목,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개론, 음악교육론, 음악교수 학습 방법을 이수한 후에 수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들으셨던 선수 과목을 잘 기억을 하셔서 본 과목을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분들이 문화예술교육의 거시적인 이해, 그 다음에 교육론, 각 세부 장르별로 해서 음악교과의 교육법 이런 것들을 살폈다면은 이것은 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의한 실습 과목은 여러분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예비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을 하고 직접 현장에 실습을 나가서 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본 과목은 시험은 없는 과목이지만 그만큼 실습이 중요한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과제 8주차에는 레포트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주차 기말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서의 현장 실습을 하셨던 기관의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를 기말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 가능 기간은 여러분들이 그 본 교과를 수강하신 그래서 2학기 때 수강이니까 한 3주차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통 3주차가 되면 한 10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은 9월 말서부터 아니면 10월 초서부터 11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이 실습 가능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좀 너무 글씨가 작지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동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본 교과목은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사가 습득한 교육 이론과 원리를 교육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보고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실습을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강의 계획서를 잘 살펴보시면 되고요. 평가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차별로 수업 일정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주차서부터 15주차까지 먼저 앞서서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의한 탐색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례, 그러니까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국내의 문화예술교육, 그 다음에 해외 문화예술교육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탐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과제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룬 문화예술교육 현장 중에 혹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중에 사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는 중간과제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현장 실습 준비 및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를 미리 앞서 알아보고요. 이후에 현장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 이후에 이제 문화예술교육 현장 실습 소감 및 현장 실습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말과제를 끝으로 본 과목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주차별 수업 일정에 보시면은 실제로는 뭐 10주차서부터 13주차까지 이렇게 현장 실습 기간이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소개해 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4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무조건 실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혼란에 많이 빠지실 것 같아서 우리 대학에서는 앞서서 3주차에서부터 그다음에 강의가 끝나는 11월 말까지를 현장 실습 가능 기간으로 조금 더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 진행 과정. 여기서부터는 눈을 크게 뜨시고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습 기간 및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의 실습 기간 도대체 몇 시간일까요? 총 8시간입니다. 국가 자격증 치고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8시간이라고 해서 8시간을 다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총 4일 동안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최저 실습 시간은 2시간으로 기본을 하셔야 되되, 실습 시간은 실습 기간의 프로그램과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실습 시간을 따라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이제 2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혹은 꿈따락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3시간이죠. 3시간 정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3시간에 맞춰서 3일을 실습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 네 번, 무조건 4일은 지키셔야 하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2시간에 오버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더 엑스트라로 더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습생으로 학교를 대표로 해서 예비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이렇게 현장 파견을 왔는데요. 그래서 나는 딱 정해진 2시간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수는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 도입서부터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요. 실습 기간은 총 8시간 하고 조금 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실습 일정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실습은 학기 중에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저희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학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행을 하기 수월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실습은 학기 일정 중에만 진행이 되면서 성적 평가 전에 실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말고사 전에 여러분들이 실습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에 마감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습 중도 포기 시에는 과목을 이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강의동에서 15주차 동안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실습을 여러분들이 중도에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습 기간을 못 잡았다던가 하면은 이 과목은 실습이 정말 제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실습 기간에 결석이나 공결, 휴가, 지각, 조퇴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결정 누적 일수와 상관없이 과목 이수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실례로 저희 수강생 중에 이제 임산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임산부가 이제 막달이 돼가지고 실습 기간이 다 컨택이 되고 결정이 됐는데 실습을 할 수 없게 돼서 그분은 이제 모든 교과목을 다 온라인 강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습을 그 다음에 듣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실습 기간 선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과연 그래서 실습이라는 과목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실습 기간을 선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선별을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해주는 건지, 이것을 조금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실습 기간 선별은 수강생이 개별 섭외를 먼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되, 매 학기에 담당 교수의 추천에 의해서 학교 연계 실습처가 매칭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1학기이기 때문에 본 교과는 2학기마다 열리기 때문에 아직 연계 실습처가 아직 매칭이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2019년도 2학기 기준으로 학교 연계 실습 기간 예시를 조금 알아드리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실습 기간을 선별하는지 개별 섭외나 학교 연계 실습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거는 학교에서 담당 교수의 추천에 따른 학교 연계 실습 기간이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
점점 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한 학교 내외, 그 다음에 학교 외에 그 입학생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정말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분반을 어떻게 기준으로 나누냐면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지역별로 좀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권, 아니면은 뭐 경기권, 뭐 그 경남권, 전북권, 전남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서울 지역으로는 뭐 이제 저희랑 같은 재단에 있는 신일고등학교, 아니면은 강남 지역에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했던 강남구리 목골 도서관, 도봉구, 아니면 서울시청의 동호회, 아니면 서대문구의 케어센터 등을 운영을 했었고요. 경기 지역엔 노드트리라는 예술단체랑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예술단체를 통해서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을 진행을 했었고요. 충남도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 등등을 진행했고, 부산 지역에서는 뭐 안심센터라든지 요양병원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처는 각 과목 분반별로 상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담당 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역이 좀 나뉘고 그 다음에 학교 연계 실습처가 나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 대학의 그 학교 연계 실습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서 실습을 하셔야 되는지, 실습기간 선정의 유형 및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개별 실습을 하게 될 학생들은 이 점을 조금 주의 깊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크게는 기관형,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문화시설기관, 아동 관련 시설, 여성 관련 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다문화 관련 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기관형 교육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러한 시설과 기관의 공공기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니면은 국공립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뭐 지역문화센터라든지, 아동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뭐 양육시설이나, 아니면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다문화단체,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기관까지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니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로 시민사회단체역 교육기관에서 알아볼 텐데요.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단체, 민간단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시민단체에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자료는 여러분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사이트 내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혹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도 똑같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좀 기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한마디로 추락을 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되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교육기관, 아니면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기관, 그 다음에 문화예술 민간단체에서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종교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까지는 가능하지만 방과 후 학교는 저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셔가지고 어떤 기관, 내가 실습하는 기관이 실습기관으로 적합한지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과정인 실습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에 같이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네, 우리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실습 과목은 개별 실습과 학교 연계 실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같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것을 앞서서 크게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실습 기간을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 기간이든 학교 연계 기간이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습 적합 기준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습 서약서를 제출하고 네 번째 현장 실습을 총 8시간 4일 동안 진행을 하시고 이후에 다섯 번째로 이수 보고서 제출 준비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여섯 번째 기말 보고서죠.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마무리로 실습이 진행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개별 실습서부터 주의 깊게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실습. 개인이 실습 기간을 선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실습 기간 유형 및 예시에 따라서 개별 기간을 선정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강의동에 여러분들이 개강을 한 이후에 강의실 게시판에 개별 섭외 정보 제출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관명, 프로그램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서식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기간은 예를 들어서 어느 뭐 학교에 음악 프로그램 내에 아니면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적어서 저한테 게시판에 내주시면은 제가 이 기간이 적합 여부인지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 같은 기간은 당연히 적합하죠. 근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동아리라든지 조금 우리 문화예술교육 실습에 맞지 않은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합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된 학생들에 한해서 자격관리센터, 우리 대학의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을 관장을 하는 기관인데요. 자격관리센터로 전산을 입력을 하신 후에 이메일을 제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공문이 자격관리센터에서 그 해당 기관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된 학생들은 자격관리센터에서 개별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개별 실습은 위와 같은 절차가 있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본인이 그 기간을 선택을 하고 기간에 적합한지 보고 뭐 등등 이런 공문서를 처리하는 부분을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교 연계 기간의 그 실습 적합 기간 확인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학교 연계 기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습의 적합이 확인된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보통 보시면은 학교 연계 기간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의 상황에 기관들이 맞출 수가 없어요. 가령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실습하시는 데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같이 공공 교육기관인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 이제 그 수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시간을 실습생의 시간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시간, 해당 장소, 해당 요일이 아주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된 상태로 2020년도 2학기에는 이러한 그 기관을 학교 연계 기간으로 둘 예정이다라고 공지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강의 초반에. 그래서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이 기간을 이 시간에 원합니다 라고 제출을 하는 것을 게시판에 올리셔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 기간에 보통 한 3, 4명 이상의 학생은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 교육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최대 많아도 한 3명, 4명까지만 저희가 한 기간마다 실습생을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대학에서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신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조금 나뉘어져 있어서 좀 많이 실습생을 받고 있는 편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 기간은 별로 요청을 제출하셨으면 제가 연계 기간별 학생을 확인을 한 후에 그래서 그 연계 기간별 명단을 확인해서 자격관리센터로 제출을 하면서 제가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학교 기관에서 선택만 그 실습 연계가 되면은 그 이후에 뭐 자격관리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하기 때문에 조금 그 개별 실습보다 조금 용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실습 기간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기간 적합 확인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습 서약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실습 서약서 보시면은 나와 있지는 않네요. 여튼 보면은 실습생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라든지 약속을 담은 서약서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실습 전에 제출을 하셔야지 강의동 게시판에서 올리셔야지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중간과제시 온라인 제출이랑 같이 아마 합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모든 현장 실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다 끝났어요. 서류도 다 준비됐고 서약서도 제출을 했고 내가 어느 날짜에 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날짜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현장 실습 날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현장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얘기해 드렸지만 총 8시간씩 4번의 실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습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관마다 사실은 문화예술교육사 여러분들은 실습생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 이미 그 문화예술교육을 하시고 있는 주강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강사 선생님들이 지키는 의무 그 수업 진행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따라서 실습생으로서 도리를 좀 잘 지켜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좀 서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별표를 2개를 치겠습니다. 각종 양식이 있습니다. 서명, 도장을 필수로 합니다. 기말 때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현장 실습 때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가지고 이 원본을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도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것을 이렇게 다른 거를 약간 위조를 하시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실습 일지 일별로 작성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거는 본인이 작성을 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실습 총평 본인이 작성하셔야 되고 3번째가 중요한데요. 현장 실습 확인서 이것은 기관으로서부터 여러분들이 서식을 기관에 주시면은 직접 여러분들의 실습이 우수했다 아니면 어땠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셔도 강의동에 가면은 실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매 주차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헷갈리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강의동을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세 부분을 합친 게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를 꼭 실습 때 챙겨 가셔가지고 네, 그 각종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가 있어요.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것의 서명이나 도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현장 실습을 진행했어요. 각 양식마다 사인도 받았고 담당자가 내가 어떻게 실습을 했는지 또한 그것도 현장 실습 확인서도 기관으로서부터 받았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말고사이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단계가 된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 제출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수 보고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원본을 우리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트랙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출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양식이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보고서가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명이나 도장 문서 자체는 원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원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스캔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이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2020년도 2학기가 되면은 강의동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네, 여러분께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본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고요. 사진 자체는 문서 내에 삽입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 제출 준비 단계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네, 기말고사 강의동이 열리죠. 이때 이수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트랙으로 나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 온라인은 강의동 기말고사에서 첨부 방식으로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등기 우편으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등기 우편은 그 글로벌 자격관리센터의 문화예술교육사 담당자 앞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강의가 열리게 되면은 강의동에서 자세히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강조드리고 얘기 드릴 거는 이 모든 것은 다시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강의동과 공지사항을 통해서 또 개별 문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섭외 시 전산 입력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앞서 개별 섭외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켰는데요. 첫 번째, 네. 여러분들이 내가 실습을 할 기관을 앞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다면 그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내가 이곳에 어떠한 날짜에 실습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일정이나 프로그램들을 먼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치신 후에 섭외가 되었을 때 강의실 게시판을 통해서 저한테 실습 기간명과 프로그램에서 일정 등을 포함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관리센터에서 그 이후로 제출을 한 이후에 이것을 자격관리센터에서 개별 학생에게 이 기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혹은 비승인이 났습니다. 라고 문자로 나와요. 비승인이 나온 경우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른 기간을 알아보셔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승인한 학생은 아래 표가 있죠. 그래서 전산 입력, 합력, 그래서 세부 기간 정보 등을 기재를 하셔서 이메일로 자격관리센터에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네. 글로벌 하고 사이버대학교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격관리센터는 기간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서를 수령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하면은 공문에 대한 회신서가 수령을 한 이후에 회신 결과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실습을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종 승인된 학생은 일정에 따라서 실습 기간에 실습을 충실히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파일이 이거 그림 파일로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각
강의동에 게시판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명 하면은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초등학교에 요즘은 네, 그래서 구글로 치기만 해도 전화번호랑 기간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적으세요. 적어주시고 팩스 번호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경우는 적어주셔도 되는데 모르는 거나 아니면 요즘 팩스를 잘 사용하지 않는 기간 같은 경우 있으면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담당자의 이름이라든지 연락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실습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제 실습 지도자는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실습을 담당하는 담당 교수이고요. 실습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개별 섭외를 갔을 때 이제 개별 섭외 아니면 뭐 어떤 유치원에 갔다. 그러면 어느 그 유치원 선생님이 여러분의 실습의 지도자가 되겠죠. 그럼 그 선생님의 성함이나 직위나 연락처,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개별 실습 기간 선정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네. 실습 기간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듯이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죠. 하지만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간이라고 해도 본인이 재직 중인 기간이나 사설 학원, 종교기관 등은 실습기간으로 섭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하나 얘기 드릴 텐데요. 저희 대학에 이제 재단에서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별 실습 관련해서 연락이 오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본인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네. 그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이 재직 중인 기간이고 본인이 직접 그것을 본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됐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강원문화재단에 계셨는데 강원문화재단에서 파견을 해서 전국 초등학교에 가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지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그런 경우는 가능하셔서 그분이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파견을 돼서 프로그램을 실습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설 학원 네 특히 우리 대학에 이제 학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학원에서 본인이 운영하시는 학원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설 학원은 아니지만 이제 사립 유치원인데 본인이 원장 선생님이신데 본인의 기관은 아니고 이제 친구분이 하는 다른 유치원에서 네,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게 이제 실습이 거짓으로 나타나서 그분은 수강을 그 과목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습 본 과목에 대해서 누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직하게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종교기관 또한 실습기간으로 섭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혹은 여름성경학교 뭐 이런 거 실습 가능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기관 자체는 실습기간으로 섭외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실습기관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만 합니다. 이 점 생각해 주시고요. 학교 연계 실습은 본교에서 정한 일자와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가능한 분에 하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 연계 실습에 대해서 이 날짜에 대해서 그 시간이 가능하신 분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습기간을 선정이나 섭외를 못할 경우 해당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그 외에 이 부분도 중요해요. 현장 실습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에서 벗어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아까 얘기 드렸죠? 학원과 같은 영리 목적이나 기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죠. 두 번째, 네, 이게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실습이 안 됩니다. 인정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훈련이나 양성기관, 그러니까 재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공립기관에서 진행하는 훈련이나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실습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텐데요. 실습 기간 공문 발송권 예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신일고등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현장 실습 의뢰권으로 보낸 공문이고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 프로그램을 이와 같은 학생을 우리가 보낼 예정입니다. 라고 했고요.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실습 같은 경우는 관찰형과 참여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조 강사가 되어서 주강사 선생님을 도와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니면 그 본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하는 관찰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문 발송을 하시는 거를 이제 글로벌 자격 관리센터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네, 아까 받았죠?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 이거는 기관용이요. 그래서 기관에서 우리 대학으로부터 기대학의 실습생을 실습 의뢰를 수락합니다. 라고 이렇게 양식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의한 실습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기말 과제이죠.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 작성법과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셔서 기말고사 때 그리고 현장 실습 때 꼭 챙겨가셔야 되는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인데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장에는 이제 우리 대학의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성명, 그 다음에 실습 기간명, 실습 기간, 그 다음 담당 교수명이 적혀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은 이제 실습 일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차서부터 4일차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는 부분 중에 이제 실습자, 여러분들의 이름, 그 다음에 어느 요일에 실습을 하셨는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습을 시작해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총 해서 실습 시간,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 그 다음에 운영기간 및 단체, 성격.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 중에서 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면은 자체 프로그램이고요. 아니면은 뭐 국가로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학교로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은 지원 프로그램인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실습기간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 성명,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명 또는 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실습자의 사인 이런 식으로 사인을 하셔가지고 그 원본을 여러분들이 항상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내용 있죠. 그래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실습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도입서부터 마무리까지 어떠한 일정이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년째 지금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정말 간단하게 적어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적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는 실습 소감 및 자기 평가 등이 있는데요. 문화예술 교육사를 자격증을 취득받기 전에 예비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본 실습이 여러분들의 문화예술 교육 실습 향상에 대해서 얼마나
그 중요하게 많이 도움이 됐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실습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한글 파일로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습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으셔가지고 보이는 화면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본인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좌측에 세 번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실습 사진과 관련해서는 간혹 어느 기관에서는 뭐 셀카로 찍어도 된다, 인증이 된다 했는데 절대 안 되고요. 본인이 실습을 하는 사진을 이제 같이 그 기관에 실습을 하시는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실습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습생들을 그 실습 기간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참여자들과 같이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꼭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 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사진을 넣고 내용이랑 이렇게 적다 보면은 한 장이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1일, 2일, 3일, 4일차까지 똑같이 서명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의동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들을 지나가면 전체 실습에 총평이 있습니다. 소감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4일 동안의 실습을 진행하시면서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어떠한 점들을 또 배우셨고, 그 다음에 실습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어땠고, 참여자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에 반응을 했으며, 내가 어떠한 프로그램에 기여를 했는지, 또 관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총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실습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담당 기관의 선생님들이 직접 기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실습 여러분들이 직접 적으셔야 되는 부분은 실습생 정보, 그 다음에 실습 기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미 컨택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실습 그 담당 선생님들이 여러분 말고도 그 참여 교육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적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게 좀 미리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습 지도자 선생님들이 적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실습 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이 부분을 다 앞서서 사인을 다 받으셨는데 여기에서 서명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기관에 달려가셔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인을 꼭 여러분들이 원본으로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 예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장 실습 유의사항이랑 그 다음에 작성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강의동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문화예술교육 실습생으로서 지켜야 될 그 기본적인 예의나 규칙 등이 있죠. 그래서 지각이나 결석 등의 근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습생으로서 복장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프로그램들이 이제 좀 넓은 공간, 무용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닥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유아나 아동 등에 대해서 좀 많이 진행이 되는데 맨발로 실습을 오시는 경우가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셨다는 거,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학교 연계 실습은 저희 담당 교수자들이 무조건 가서 여러분들이 잘 실습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할 거고요. 개별 실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다 가보지 못하지만 담당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습을 진행을 하셨는지, 잘 진행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네. 친분 관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허위로 네, 진행을 하셨다는 부분 혹은 실습 날짜 조작이라든지 사진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기말 때 이 실습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 자료들 있잖아요.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적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날짜 하나라든지 뭐 진행 하나하나까지 잘 정말 이분이 정말 여기를 실습을 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관까지 다 추적해서 확실하게 진행하니까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리라 믿고 저희가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부분 하나 더 얘기 드릴 텐데요. 우리가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관련 공지라든지 날짜들을 올리고 또 문자로 드리고 메일상으로도 안내를 드려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놓치면서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의동에 올리니까 이 부분은 항상 확인을 하셔서 네,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이나 도장 관련해서도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사인을 원본으로 혹은 도장을 원본으로 제출을 해야 되면은 그러면 스캔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스캔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사인을 받아서 여러 개로 뭐 복사해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각각의 자료들을 다 원본으로 받으셔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현장 실습과 관련돼서는 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정말 쉬운 예이고 아직까지는 8시간밖에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사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국가 자격증에 비해서는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짧지만 효과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즐겁게 그 다음에 내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의의로 여러분들이 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교육사 관련돼서 관련 홈페이지라든지 링크들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색창에만 문화예술교육사라고만 치시면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나온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부분이랑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처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이제 사이버대학교에서 자격증을 발부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해져야 되고 내가 자주 찾아봐야 되는 홈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특강 사이트도 올라오고 오늘 자료들도 같이 올라올 예정이고요. 다양하게 이제 실습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니까 꼭 이제 본 사이트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이해하실 수 과목 수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과목은 2학기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것 또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기간에 반드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의한 실습 3학점입니다. 본 과목을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해야지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과목은 개강 이후에 과목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피한 과목이에요. 실습이 있다 보니까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할 실습 과목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2학기 때만 개설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1학기 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메일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 학교 연계 실습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의는 이 교과목에 관한 문의는 여름방학 때서부터 받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 교과목에 대한 진행 절차는 제가 받고 있는데, 자격증과 관련돼서 특히 선수 과목이 이렇게 하는데 이 과목이 수강 가능할까요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저는 이 과목의 담당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 과목이라든지 그런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나 혹은 해당 그 학과에 문의를 해주시면 더욱더 빨리 여러분들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습 선수 과목인 세 과목, 문화예술교육 개론, 음악교육론, 음악교육 학습 방법과 실습 과목, 그 다음에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1학기 개설되는 과목이죠. 과목까지 총 여러분들이 5과목을 이수를 하셔야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은 아까 앞서 얘기 드렸듯이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본 자격증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장 실습 이수 보고서, 일식으로 묶여 있어요. 실습 일지랑 전체 실습 총평 및 현장 실습 확인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원본을 등기 우편으로 글로벌 자격관리센터로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요. 오늘 특강에서는 이야기를 못 나눴지만 문화예술 교육사가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 강의동에 잘 나와 있으니까, 기존 재학생들은 이제 저희 교과목을 통해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입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렇게 저희 대학에서 같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과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의한 실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문화예술교육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본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에서 이수를 하시면서 본인의 전공 심화와 더불어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따시면서 본인의 역량을 많이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